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북도 내 다자녀 가구가 5년 전보다 22%나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내 다자녀 가구 5년 전에 비해 22% 감소했다고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좀 있는데요. 네. 지난달 1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다자녀 가구가 모두 12만 2,500여 가구로 이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15만 7,700여 가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2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이 두 자녀 가구가 이 전체의 47.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세 자녀 가정은 9.1%, 네 자녀 이상은 0.9%였습니다. 한 자녀 가정은 42.8%를 차지했는데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21만 4천 가구로 나타났는데 2017년에는 26만 4천여 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가구도 상당수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얘기는 과거 같으면 성년이 되고서 이 부모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었다면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그동안 해왔었던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친화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생 장려를 위해서 경상북도 다둥이 가족 대잔치를 개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인식 개선 사업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이 다뤄왔던 인구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우리 지역 각 시군에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 경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의성군, 청송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가족 진료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영양군의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는 360만 원, 둘째는 540만 원, 셋째 이상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가정에 2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도 제공을 하고 보장성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저귀 바우처도 지원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 자녀 이상의 가족 진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화구는 이 두 자녀 이상의 출산한 공무원에게 이 근무 평가 실적 가산점도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모범 공무원 선발 시 우대하겠다라는 정책도 제안했는데요. 네. 지난 7월 구미시에서는 출산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다자녀 출생과 입양 신고자 이 둘째 자녀 이상부터죠.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60매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밝혔습니다. 네, 참 다양한 정책들 짚어주셨는데 기자님께서는 이 정책들이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첫째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 이상을 준다. 혹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첫 번째 이유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업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 자녀 이상 출생하면 1,200만 원을 주지만 세 자녀 이상 출생하는 가구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재정으로 예산으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티를 내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때문에 얼마 이상 주겠다,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정책이 출생률을 늘리게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곧 폐지하겠죠. 결국은 이 정책이 사라지는 것이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살펴봤는데요. 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은 3자녀 이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 이 간혹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2자녀 가구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녀가 있으면 여러 혜택을 주는데 이걸 3자녀에서 2자녀로 혜택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행안부 역시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게도 적용하기로 법 정비 계획을 밝혔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도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 역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 할인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서 지자체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부산과 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이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명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2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이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었을 때 기대되는 기대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이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면 집 살 때 그리고 차 살 때 네. 주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또 어린이집 입소에도 다자녀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가 돼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입소하는데 용이해지고요. 또 이 다자녀 기준 완화가 결국 둘째를 낳을 건가 말 건가 기로에 선 가구에게 그래 둘째만 낳아도 혜택이 있으니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둘째를 낳자라고 하는 이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체감되는 지원 수준이 뭔가 살 때 이 지원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또는 수도세와 가스비, 도시가스비 감면과 같은 이런 지원책이 있었더라면 함께 됐더라면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OECD 회원국 중에서 보면 출생률이 우리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꼴찌거든요.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세금 면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금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혜택, 공공요금을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다면 조금 더 체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해서 대구시가 지난 8월 1일에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저출산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대구시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저출생에 대한 대책 발표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사실 대구시는 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좀 우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으로 다자녀 기준 조례를 당장 바꾸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또 편성하고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도시철도 무료 이용, 입학 축하금까지 포함하면 36가지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두 자녀 가구에게 모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구시도 오랜 고민 끝에 지난 8월에 다자녀 기준 완화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다자녀 가정에게는 대구령과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감면하고 또 다자녀 우대 아이 조합 카드를 발급해서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 축하금 역시 이 두 번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도록 했고요. 이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지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세 자녀 가정 이상에게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걸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다면 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대구시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검사비를 포함해서 여러 이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한 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대구시의 가정들은 이 대구시의 혜택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다 보니까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 재정 부담이 좀 타당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네. 부분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게 되면 이 기존보다 예산 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진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 예산을 가지고 써왔는데 이걸 확대하는 쪽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책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이 국가 존폐가 걸린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했는데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을 중앙정부가 먼저 한 다음에 지방정부가 이걸 뒤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2021년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를 보면 이 48조 원이었는데 가족 지원 예산은 1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의 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지금 예산 감축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의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어서 지방정부도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예산 규모를 더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자녀 부모들이 지원 정책만큼 아이들을 위한 놀이나 보육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북은 놀이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이 도시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 놀이나 이 보육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밀집 시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경북도 시군에 따라서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좀 나타나는데요. 네. 그렇지만 경북 내에도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예천군의 장난감 도서관인데 이 광역시 단위에서도 이런 장난감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사실 흔치 않거든요. 네.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워봤지만 장난감을 살 때는 이 새로운 것들에 아이들이 좋아서 사는데 정작 오랫동안 가지고 노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장난감 도서관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천군의 이와 같은 정책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군 단위에서는 흔치 않은데 이런 좀 모범적인 사례가 경북 지역의 다른 군 단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이 보호자들의 업무 시간이 대체로 오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라고 하죠. 네.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곳을 늘려서 아동들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 부모 퇴근 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공공시설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밥도 먹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우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공보육시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옛날에는 형편이 상대적인 어려운 아동들만 지역아동센터에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이 돌봄을 하는 곳으로 좀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다자녀 가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합계 출산율이 1이 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의 출생률이 1이 넘을까요? 아니면 넘지 못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경북은 합계 출생률이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률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상북도는 전국 시군 가운데 출생률이 2에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의성군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출생률 자체가 감소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합계 출생률이 0.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는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0대는 지역에서 보내고 20대는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지만 지역에서 아이를 놓고 내가 성장하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출산 친화 정책, 결혼 친화 정책들 대부분이 유소년기 아동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20대와 30대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연동돼야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또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출산 친화 정책과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연동해서 앞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다자녀 가구 감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